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온라인 주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한 2주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잘 활용하길 바라고, 또 문제들 앞에 있는 문제들도 잘 적응하고 이해하길 바라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등교하면서 병원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이번 주에는 방어작용에 대해서, 병원체보다는 이제 방어작용의 내용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그 문제풀이 영상 다 일일이 보는 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길 바라고,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냥 어렵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해 안 되는 문제들만 골라서 보는 거 상관없으니까, 어쨌거나 틈틈이 잘 활용해서 문제들도 이해하고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들도 잘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오늘 오프닝 시작이 조금 새로울 텐데, 오늘은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이렇게 앉아서 좀 컴퓨터로 PDF에다가 일일이 좀 써가면서 풀이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 127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부터라는 체내의 항원 A가 1차 침입할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은 B림프구, D림프구, 대식세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자, 항원 A가 침입했을 때 처음에 작용하는 것이 항원 A 침입하게 되면 대식세포가, 자, 그래서 디귿이 대식세포가 되겠고, 대식세포에 식균작용이 일어나겠고요. 그럼 대식세포가 항원을 조각내고 진을 노출시키면, 자, 보조 T림프구가 이 정보를 인식을 해서 이제 포독성 T림프구로 또 형질세포로, 그래서 자, T림프구가 형질세포로 정보를 주면 이 형질세포란다. B림프구로, 미안해요. 자, B림프구로 정보를 주면 이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작용은, 자,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이 먼저 일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주고 B림프구에게 T림프구가 B림프를 활성화시키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방어작용은 다 순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됐고요. 자, 대식세포의 식균작용은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보조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은 B림프구하고 T림프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 자, 가는 먼저 대식세포가 항원을 삼키는 식균작용, 비특이적인 1차 방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항원을 노출시키면 보조 T림프가 인식해서 얘가 이제 기억을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이 기억이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네요.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그래서 기억은 T림프구가 되겠죠. 자, 가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식균작용 비특이적인 거 맞고요. 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성 면역이 맞고요. 자, T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샘에서 성숙하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맞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니까, 자, 항원이 들어오니까 가작용, 식균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항원을 조각내서 진열을 노출시키면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해서 이 보조 T림프구를 B림프구 또 T림프구에 정보를 준다고 했죠. 자, B림프구를 분화시켜서 항체를 만드는, 자, 기억은 항체 누가 만들죠? 형질세포가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시켜서 기억세포는 기억하고 있다 동일한 항원이 침투하게 되어지면 빠르게 형질세포로, 그래서 다량의 항체를 생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 형질세포 맞고요. 자, 가 식균 작용은 비특이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자, 대식세포는 항원의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게 전달하는 내용. 맞죠? 그래서 맞는 것,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생쥐의 항원 A를 1차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A를 주사했을 때 이 생쥐에 생성되는 A에 대한 혈중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세포, 형질세포, 보조 T림프구 순서 없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기억이 지금 B림프구에게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네요. 자, B림프구에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줘서 활성화시키는 기억은 보조 T림프구가 되겠고요. 자, 그 정보를 받은 B림프구는 이제 두 종류로 분화되죠.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와 그리고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를 보면 1차 주사했을 때 1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항체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2차 주사하게 되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기억은 보조 T림프구 맞고요. 구간 1에서 자, 항체가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생성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구간 2에서 니은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죠? 디귿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두 가지만 맞겠습니다. 자,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익숙한 유형이죠. 각 단원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런 유형 할 때는 특성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자, 주어진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 형질세포 각각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다 써보고 그리고 표에 있는 특징 유무들을 비교해서 어떤 게 해당하는지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자,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것은 자, 보조 T림프구도 세포독성 T림프구도 그리고 형질세포도 다 관여하고요. 자,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것은 두 종류의 T림프구 그리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것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 이 중에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니은이 특이적 방어작용 모두 보조 T림프구, 세포독성 T림프구, 형질세포 모두 해당하는 요게 니은이 되겠고요.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두 가지가 해당하는 요게 기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 직접 파괴한다. 얘가 디귿이 되어져서 지금 이 중에 세포독성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1번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조 T림프구가 3번이 보조 T림프가 되는 것이고 하나만 해당하는 형질세포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 1은 보조 T림프구가 아니라 세포독성 T림프구고요. 2 형질세포니까 항체를 분비하는 거 맞고요. 자, 디귿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알레르기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등교하면서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모르냐? 선생님이 지금 이 수업을 찍고 있는 게 그 전주예요. 그래서 2주 전 내용을 촬영하고 있어서 알레르기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놓치지 않고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꼭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놓쳤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길 바라고요. 자, 알레르기는 자, 일반적으로 원래 이제 방어작용이 예민하게 과민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게 되는데 알레르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원래는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방어작용을 과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꽃가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원래 꽃가루는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꽃가루가 1차 침입하게 됐을 때 이 꽃가루가 항원으로 작용해서 이 꽃가루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작용은 동일한 거예요. 대식세포가 삼키고 조각내고 진열하면 보조 T림프가 인식해서 이제 항체를 생성하게 되어지는 이제 지금 세포가가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 항체 A가 생성이 되어지게 되고 이 생성된 항체가 비만세포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염증 반응에 작용했던 비만세포의 항체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만세포에 있는 항체는 나중에 동일한 항원, 꽃가루가 다시 침입하게 되면 이 꽃가루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비만세포에 이 꽃가루가 붙게 되면 이 붙는 자극이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비만세포가 염증 반응에 뭘 분비했죠?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어지게 되면 히스타민에 의해서 이 염증 반응, 피부가 빨갛게 가렵고 막 또 심하면 아프고 열을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알레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약을 복용할 때 보통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죠. 항히스타민제. 왜? 알레르기는 그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와서 항체에 결합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시켜서 이 히스타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히스타민을 억제시키면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전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간은 항체를 만드는 세포이기 때문에 T림프가 아니라 B림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항체 A는 이 꽃가루와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꽃가루의 1차 침입 시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2차 침입 시에 다시 알레르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침입 시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세포 기억에 의해서 나는 니은에 의해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T림프구와 B림프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를 보니까 세포 기억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세포성 면역이 되겠죠.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자, 기억은 그래서 T림프가 되겠고요. 자, 나는 니은이 자,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B림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면 기억은 T림프고요. 자, 니은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하지 않고 골수에서 성숙하죠.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건 T림프고요. 자, 기억이 됐건 니은이 됐건 T림프가 됐건 B림프가 됐건 기억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 나의 작용은 체액성이죠. 세포성 면역이 됐건 체액성 면역이 됐건 둘 다 특이적인 방어작용, 특이적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거죠. 맞는 건 기억과 티귿. 자, 계속해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는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네요. 자, 가를 보면 항원 X를 삼켜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통해서 삼키고 그리고 보조 T림프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까지. 자,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T림프구와 B림프구에 정보를 줘서 자, 세포 독성 T림프구로 분화되면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다는 자, B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인 체액성 면역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네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가의 대식세포는 분해된 항원 X의 조각을 보자 T림프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나가 됐건 다가 됐건 다 특이적 면역 작용인 것이고요. 다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티귿. 자, 계속해서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방어작용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자, 기억세포, 형질세포 중에 하나라네요. 자, 기억이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니까 기억이 형질세포가 되겠고요. 자, 니은이 기억세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이 형질세포가 맞겠고요.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 면역이고요. 이 사람이 항원 X에 다시 감염되면 자, 기억이 니은으로 분화된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자, 10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백신 X에 들어있는 항원 A, B, C를 나타냈네요. 자, 백신 X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는 X를 어떤 사람에게 주사했을 때
체내 항체 ABC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ABC는 각각 ABC에 대한 항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X를 주사했더니 자, 항체 A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2차 면역 반응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B하고 C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그 얘기는 자, 백신 X를 주사하기 전에 일단 이 사람은 A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B하고 C에 대해서는 기억세포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거기까지 확인이 되어지고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X를 주사하기 전에 항원 A에 노출된 적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구간 1에서 항원 B에 자, B하고 C는 지금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1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자, 먼저 대식세포가 식균작용하고 항원 노출하면 보조 T림프구 현식에서 형질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1번 구간에 아직 항체가 생성되기 전에 대식세포의 식균작용 일어나는 건 맞고요. 자, 구간 2에서 자, 항원 C 이제 B하고 C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겠죠. 뿐만 아니라 A에 대한 기억세포도 있는 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자, 그림가는 어떤 동물의 항원 X가 처음 침입했을 때 시간에 따른 항원 X와 물질, 기억, 니은의 농도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가의 구간 1과 2 중 한 구간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X에 대한 항체와 면역 단백질 Y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 같은 경우는 항원과 항원 X와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 항체 반응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자, 항원 X가 1차로 처음 침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 요 점선이 항원 X의 수네요. 처음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처음 침입하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항체의 농도가 증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니은 중에 나중에 증가되어지는 얘가 항체가 되어지겠고요. 자, 그리고 초반에 항원이 처음 침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대시세포가 출동하고 얘를 삼키고 그래서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면역 단백질 Y라는 것은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1차 방어작용 중에 그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1차 방어는 일단 침투 자체를 막아주는 거, 그리고 침투했을 때 대식세포가 출동해서 식균작용하는 거, 그 염증 반응이 1차 방어라고 했는데 면역 단백질도 1차 방어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 단백질이 1차적으로 비특이적으로 항원을 일단은 그 조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뭐 항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되면 이런 작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해결이 되어지게 될 텐데 이제 항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지게 되면 감당이 안 돼서 2차 방어까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먼저 작용하는 이 기억이 면역 단백질 Y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니은이 항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 기억은 면역 단백질 Y 맞게 되겠고요. 자, 나의 반응은 구간 1은 지금 1차 방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는 2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2차 면역 반응은 2차 방어작용이 2번 구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항체를 생성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자, 2번 구간에서는 처음 침투한 내용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자, 항원 X가 감염했더니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통해서 자, 이 작용은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죠. 그리고 보조 T림프구에 정보를 주면 보조 T림프구가 자, T림프구를 촉진시키는데 B림프구는 형질세포로 분화시켜서 항체를 생성하는 체액성 면역작용, 체액성 방어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키는 세포성 면역에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대식세포는 항원 X의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 전달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가가 됐건 나가 됐건 체액성이 됐건 세포성 면역이 됐건 비특이적인 거 아니고 특이적인 거 면역이 되게 되겠고요. 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성 면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X에 감염된 후 나타난 특이적 방어작용. 나는
X 침폐에 의해 생성되는 X의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네요. 자, 기억과 니은은 보조 T림프구와 B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냈네요. 자, 기억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어지는 세포니까 얘가 B림프가 되겠고요. 니은이 B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시키는 보조 T림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1차 침입하게 되면 1차 면역 반응, 그리고 2차 침입하게 되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네요. 자, 기억은 보조 T림프가 아니라 B림프가 되겠고요. 구간 1에서 1차 면역 반응, 형질세포로부터 항체 생성,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드는 것이고요. 자, 구간 2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유형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면역에 대한 실험이 나오는데, 실험이 나와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찬히 살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살펴보면 실험 과정, A에게 항원 X를 일정 가격 두고 주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A에서 항원 X에 대한 방어작용이 일어났겠죠. 자, 그리고 나서 A 혈액을 기억과 니은을 추출했는데, 기억은 A, 생쥐 B에게, 생쥐 B에게 기억을 주사했고요. 생쥐 C에게는 니은을 주사했어요.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와 항체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B와 C에 공통적으로 X를 주사했다. 그 결과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자, B의 상황을 보면 기억을 주사했을 때 원래 B는 X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X에 대한 항체가 없었겠죠. 근데 주사를 했더니 항체가 이만큼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었대요. 그러니까 B에게 주사한 기억이 뭐겠어요? 항체가 되겠죠. 그리고 C는 니은을 주사했더니 만약에 항체를 주사했다면 있었을 텐데 주사했어도 항체가 없어. 뭐기 때문에? 니은은 기억세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항체고 니은이 기억세포를 주사한 거구나.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은 항체 맞겠죠. 자, 구간 1에서, 자, X에 대한 형질세포가, 자, B에는 항체를 주사해서 항체가 있을 뿐이지 형질세포는 형성되지 않겠죠. 형질세포는 이제 항원이 침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정보를 보조 T림프가 B림프에게 주면 그때 형질세포가 형성되어서 항체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T1일 때 각각의 X에 대한 기억세포 수는 지금 B는 항체를 주사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없고요. 그리고 C는 기억세포를 주사했기 때문에 T1일 때 기억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C에서 많다. C가 많을 거니까, 자, C에서 많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맞는 건 기억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의 체내 병원이 나 있어. 처음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 나는 침입했을 때 혈중 항체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라고. 선생님은 문제를 대충 막 그렇게 훑어서 읽지만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할 때 항상 꼼꼼히 잘 읽어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B 림프구가 분화되어서 항체를 만드는 기억 형질세포와 니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1차 침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1차 방어작용 후에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A는 세포성 면역 아니고 체액성 면역이고요. 구간 2에서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이 아니라 니은이 기억으로 분화되는 거죠. 자, 구간 1에서는 1차 방어작용,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2차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맞는 건 디귿 하나.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병원체 X가 1차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자, 기억은 B림프구, T림프구 중 하나. 자, 기억은 형질세포, 기억세포 분화해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니까 B림프구가 되겠죠. 자,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에 해당하는 거.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방어작용,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자, 기억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골수에서 성숙되어지고요. 자, X가 항원이 2차 침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 보조 T림프구 항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빠르게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자, 계속해서 17번. 자, 가는 항원 X에 대한 1차 침입했을 때 1차 방어, 나는 2차 침입했을 때 1차 방어가 아니라 1차 면역 반응, 나는 2차 면역 반응에 대한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네요. 자, 자, 구간 1일 때 항원 X에 침투해서 항체가 아직 생성되기 전에는 자, 1차 방어작용,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보조 T림프가 정보를 받으면 작용이 일어나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2차 침입했을 때는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생성한다고 그랬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자, 구간 1에서 보조 T림프가, 그쵸, 대식세포가 정보를 제공해 준 그 정보를 받아서 활성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항원 X에 대한 형질세포수,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수는 T1과 T2 보면 T2에서 더 많이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때 형질세포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T3에서의 기억세포는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18번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생쥐 ABC의 시간에 따른 자, 세균 X의 수를 나타냈어요. 자, 앞에서 나왔던 그래프들은 보통 항체 수를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균의 수를 줬다는 거 참고하고요. 자, ABC는 정상생쥐와 대식세포가 결핍된쥐, 그리고 림프구가 결핍된쥐. 그래서 대식세포가 결핍되어지면 1차 방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림프구가 결핍되어지면 2차 방어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 정상생쥐는 1차도 2차도 정상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세균에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세균은 우리 몸에서 뭐 늘어나다가 방어작용이 일어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ABC 중에 늘어나다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정상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다가 제압하니까 줄어드는 C가 정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A하고 B는 방어작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세균이 이제 막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대식세포가 결핍된 경우는 1차 방어부터 일어나지 않으니까 1차 방어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부터 방어작용이 안 일어나는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얘가 대식세포가 결핍이 되어진 상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림프구가 결핍된 생쥐는 대식세포는 정상이니까 정상이랑 1차 방어작용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다가 그러다 2차 방어에 의해서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얘가 림프구가 결핍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A는 림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대식세포가 결핍된 G가 되겠고요. 자, 구간 1에서 X에 대한 식균 작용은 A는 대식세포가 결핍됐으니까 잘 안 일어나겠죠.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겠고요. 자, 구간 2에서는 이제 2차 방어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X에 대한 항체의 농도는 B 같은 경우는 림프구가 결핍되어져서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C에서 더 높은 상황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자, 20번도 비슷한 내용인 거죠. 자, 세균이 침입했을 때, 자, 세균, 대식세포가 먼저 1차적으로 식균작용하고요. 1차 방어. 그리고 보조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해서, 자, B림프구에 정보를 주면, 자, 항체를 만드는 니은이 형질세포고요. 자, 기억이 기억세포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나는 항체의 농도 변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 있는 보조 T림프구는, 가에서 보조 T림프구는 대식세포를 통해 항원을 인식하게 되는 거 맞고요. 구간 1에서 항체의 농도 감소하는 것은,
자, 기억세포는 계속 수명이 길어서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 니은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되겠고요. 자, 구간 2에서 2차 면역 반응 빠르게 항체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 계속 형질세포가 보기에서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니은이 기억으로, 기억이 니은,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서 형질이 기억으로 나오는데 잘못된 거죠. 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자, 21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을 실험입니다. 자, A와 B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의 X를 준비했어요. 자, X에게 A를 1차 주사하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X에게 2차 그리고 B를 1차 주사를 했어요. 자, 이때 나타나는 항체 농도를 봤더니 A를 1차 주사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죠. 1차 면역 반응. 그리고 A를 2차 주사하게 되면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근데 B에 대해서는 1차 주사해서 B도 A의 1차 때처럼 이렇게 늘어나네요. 왜? B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항원은 각각의 항체를 형성하는 거, 서로 다른 항원이 다른 항체를 형성하는 거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구간 1에서 A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 맞고요. 자, 구간 2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계속 이 얘기도 그렇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되는 거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되는 거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 된 거 아니고요. 자, 구간 3에서 B에 대해 자, 어쨌거나 1차 면역 반응이 좀 처음 그 항원이 들어와서 1차 면역 반응이긴 하지만 항원 항체 반응,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난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어떤 쥐체 내에 항원 A와 B를 투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A와 B의 농도합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 쥐는 T1에 항원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며 1, 2, 3에 각각 A와 B 중 하나만 투여했대요. 자, T1 주사했더니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난 애는 1차 반응이 일어났겠고요. T2 주사했더니 얘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자, T3 때 주사했더니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다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먼저 T1에서 T2, T3 각각 주사한 것이 A인지 B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T1에 A를 주사했다면 T2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똑같이 A를 주사해야 되게 되는 것이고 T3에는 새로운 B를 주사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T1에 B를 주사했다면 마찬가지로 2차 B, 그리고 T3에는 새로운 1차인 A가 주사된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투여한 항원의 종류는 T1과 T2에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구간 1에서 이 G체 내의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와 B에 대한 기억세포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잘못됐죠. A를 주사했으면 T2에도 A를 주사했기 때문에 A에 대한 기억세포만, B를 주사했으면 B에 대한 기억세포만 존재했을 것이고요. 자, 구간 2에서 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차피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같이 뒤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구간 2에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계속해서 23번. 자, 그림 칸은 자, 체내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자, 계속 봤던 거죠. B림프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해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고요. 기억세포가 자, 다시 또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어지는, 자, 이때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1차 면역 반응, 아래에 있는 기억이 2차 면역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정상인의 체내에 항원 A와 B가 침투했을 때 생성되어지는 항체 A와 B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A와 B는 각각 A와 B에 대한 항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보니까 항원 A와 B가 침입했을 때 자, A에 대한 항체는 빠르게 생겨났네요.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2차 면역 반응. 왜? 자, 지금 T 이전에 A에 대한 기억은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고요. 자,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네. B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A와 B를 동시에 또 침입시켰더니 A에서는 또 강력하게 작용하는 2차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B에서는 역시도 앞전에 B 한번 경험이 있는데 또 했었어도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네.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원에 대해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원의 경험이 되어지게 되면, 경험이 된 다음에는 이 기억세포가 항상 생겨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그림을 통해서 주어진 자료가 A 같은 경우에는 기억세포 작용으로 2차 면역 반응이 바로 일어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이 결과를 통해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B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험을 해도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는구나, 이것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를 해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 사람은 T 시점 이전에 A에 대해 노출된 적이 있어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자, 구간 1에서 항원 B의 침입으로 기억 과정, 자, 요 1번 구간에서는 B가 재차 침입해서도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억 과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기억 과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자, 구간 1에서 항원 A에 대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2차 면역 반응이 모두 일어났다. 그쵸? 2차 면역 반응 빠르게 진행이 됐고, 비특이적인 방어는 뭐 여기에서 항체 농도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비특이적인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1차 방어는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어작용도 일어나고 2차 면역 반응도 일어났다라는 거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자, 2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인체의 세균 X가 침입했을 때 B림프구와 기억세포가 각각 형질세포를 분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지는 것은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1차 면역 반응을 통해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은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얘는 2차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아니라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나는 X의 침입, 1차 침입했을 때 1차 면역 반응, 2차 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구분이 되어지겠죠. 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정 기억의 보조 T림프구, 그쵸? 1차 면역 반응에서는 보조 T림프구가 항원 정보를 B림프구에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구간 2에서는 2차 면역 반응, 니은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구간 1과 2에서 모두 X에 대한 특이적 방어. 자, 항체가 만들어서 항원 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 특이적 방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2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P에 감염된 적이 있는 쥐의 혈청 X. 자, X는 감염됐고요. 자, 혈청 X는 감염된 쥐에게서 얻은 것이고요. 혈청 Y는 감염된 적이 없는 쥐. 그래서 X에는 감염됐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항체가 있을 것이고요. 자, Y는 감염된 적이 없는 쥐니까 항체는 없겠죠. 그래서 X와 Y는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가 되는 것이고, 자, B림프구의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기능이, 자,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기능이 상실된 5마리 쥐의 실험 1, 2, 3, 4, 5를 이제 실시할 거예요. 얘는 자,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쥐 자체에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리고 주사액을 조정을 달리해서 피해 발병 여부를 확인했더니, 그리고 뭐 1, 2, 3, 4, 5에 X형, Y형, P형은 다 각각 동일하게 통일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실험 1은 열 처리 안 한 X와 세균을 넣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겠죠. 근데 열 처리 안 한 X에는 뭐가 있다? 항체가 있으니까 항체가 세균을 물리쳐서 발병을 안 하네요. 자, 근데 그 X를 열 처리해버렸더니 발병을 해. 왜? 자,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 처리하게 되면 단백질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발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에 Y에는 항체 자체가 없죠. 그래서 열 처리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을 넣어주면 발병을 해요. 왜? 항체가 없으니까. 세균 피 때문에 발병하겠죠. 자,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똑같이 세균을 넣었는데, 자, 열 처리, 그러니까
Y는 열 처리하거나 안 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X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는데 X는 열 처리 한 X니까 얘는 항체 기능이 사라져서 얘는 발병할 것이고, 자, 그리고 안 한 거에는 항체 때문에 발병을 안 할 거라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혈청 X에는 세균피에 대한 항체가 있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발병 여부가 동일하지 않겠죠. 하나는 발병하고 발병하지 않겠죠. 4의 G의 세균피에 대한, 자, 4의 G에는 지금 항체는 있었지만 열 처리했기 때문에 항체 기능이 사라졌고, Y에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은 항원 항체 반응이었는데 체액성 면역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얘는 안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요 4의 G가 방어작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에서 제시됐었죠. 그 형질세포의 분화가 기능이 망가진 그 G라고 했으니까 자체적인 것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지 않죠. 항체가 없으니까, 항체 기능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체 A에 대한 생제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백신 기억을 생쥐 1학에 주사하고 2주 후에 1에서 혈청을 얻었어요. 혈청이라는 것은 혈액에서 혈구 뺀 혈장 성분에서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 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백신을 넣어주게 되면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항체는 이 혈청에 포함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표와 같이 생쥐 2, 3, 4에게 주사액을 주사하고 일정 시간 후 생존 여부를 확인했더니, 자, E에는 A만 주사했네. A는 그 병원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죽었고요. 자, A 주사하고 기억은 백신이니까 백신은 약화시킨 병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화시켰지만 지금 A가 같이 주사했기 때문에 얘를 제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이 병원체만 넣어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근데 니은은 항체가 있으니까 A를 같이 넣어줘도 항체 때문에 얘가 A를 물리쳐서 살 수 있었던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을 주사한 1에서 A에 대한 항체가 생성됐기 때문에 혈청 니은에 니은을 같이 주사했을 때 살 수 있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A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 니은에는 혈청에는 기억세포는 혈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4에서 항원이 A가 있고 항체가 혈청 속에 항체가 있으니까 항원항체 반응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성 세균 A와 B에 대한 실험입니다. A와 B 중에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백신 기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 5를 준비해서 1, 2, 3에게 다음 표와 같이 처리했대요. 자, 세균 A를 주사했더니 죽었어요. B도 죽었어. 그 얘기는 A와 B 모두 병원성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감염되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인 것이고, 자, 기억을 주사했더니 살았어요. 약화시켰으니까. 그러면 살았다면 이 속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졌겠죠. 항체를 생성했고요. 자, 거기서 이제 3의 혈청 A를, 자, 그 얘기는 A에 항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항체가 들어있는 얘를 얻어서 이제 다음 표와 같이 4와 5에게 주사했대요. 자, 똑같이 혈청을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A를 주사했더니 A만 주사했었으면 죽었는데 혈청이 A와 함께 처리했더니 살았대요. 그러면 A 속에는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는 A에 대한 항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B는 주사했더니 마찬가지로 죽었네. 이 항체는 B에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백신 기억은 A를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이 되겠고, 그래서 기억은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것이고요. 자, A 혈청에는 기억세포는 혈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청이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마의 4에서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를 분화시켜서 항체를 만드는 반응인 거죠. 그러면 4에서는 물론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이적인 방어는 작용은 일어났지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자, 28번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어떤 사람이 세균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보니까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와 자 염증 반응인 거죠. 자 그림 나온 김에 우리 염증 반응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상처를 통해서 세균 항원이 다량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자 이 상처 주변에 존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어떤 세포? 비만세포라고 그랬죠.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이 히스타민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돌게 해서 빠르게 백혈구들을 출동하라고 대식세포들을 출동하라고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 염증 반응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는 자 X의 항원에 1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면 항체가 생겼다가 2차 침입하게 되면 빠르게 그래서 처음 침입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 두 번째 침입하게 되면 2차 면역 반응. 왜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처음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남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남기 때문에.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에서 자,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인 면역 작용인 거죠. 자, 구간 1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 처음 침입하게 되면 자,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도 분화하지만 기억세포로도 분화한다고 그랬어요.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구간 1과 2에서 모두 X에 대한 1에서도 2에서도 항체가 있으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 항원항체 반응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티귿. 자, 계속해서 29번. 자, 항원 A와 B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예요.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동물 X에 동일한 양의 A와 B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주사했어요. 그리고 이 X에서의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자, 먼저, 자, A 같은 경우에는 1차 주사했을 때 1차 면역 반응, 2차 주사했을 때 빠르게, 2차 면역 반응, 3차에도 빠르게, 2차 면역 반응. 왜?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주사했을 때도 1차 면역 반응, 2차 주사했을 때도 1차 면역 반응, 4차 주사했을 때도 1차 면역 반응. 왜?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문제에서도 주어졌죠. 동물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었는데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B는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3차가 됐건 각각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은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구간 1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항체는 빠르게 생성됐고요. 자, 구간 2에서 B에 대해서 자, 구간 2는 B에 대해서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구간 3에서 A에 대한 자, A가 됐건 B가 되건 항체는 만들어져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티귿 모두 맞겠죠. 자, 계속해서 30번. 자, 다음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독감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거네요. 자, 독감 바이러스를 숙주세포에 감염시켰고요. 증식한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농축하고 정제해서 정제한 바이러스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리해서 백신으로 만들었대요. 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감염시킨 다음에 만들어내서 농축하고 정제해서 특정 단백질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해서 백신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자, 바이러스는 스스로 분열 증식 못하죠. 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특정 단백질은 체내에서 자, 백신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백신을 이 특정 단백질을 감염시키고 기억세포를 남기게 되면 자, 기억세포를 남기게 해서 항원으로 작용이 일어나야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다해에서 만들어진 백신은 독감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데 자, 백신은 예방을 위한 것이지 치료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치료에 효과는 없다고 그랬죠. 왜? 약화시킨 항원이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항체가 필요한데 치료에 효과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방어작용 3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일단 수업 영상용 편집을 해봐야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그 호르몬 할 때는 한 시간에 한 25문제여서 그게 이제 50분 전으로 됐기 때문에 됐는데 일단은 방어작용은 문제 수도 항상성보다 조금 많고 그리고 그
설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일단 한 30번까지 한번 찍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30번까지 풀면서 크게 어려운 문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자, 방어작용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자료들이 주어지고 해석을 요구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지는지 확인이 되어지고, 좀 개념들도 확실하게 잡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뒤에 문제들도 잘 풀어보고, 나머지 이제 근데 뒤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방어작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혈액형 판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풀이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미리 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잘 살펴보고 수업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보내요. 안녕.